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교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상담한 사주 하나 샘플을 놓고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 의뢰인은 현재 대학병원의 의사로 있는 인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본 것이 진로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이미 진로 자체를 다 잡고 있는데도 뭐가 불안한지 진로를 물어봐서 일단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거 풀어본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행이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수가 3개, 금이 하나죠. 이것도 합치면 2개인데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겨울태생입니다. 겨울에는 물의 계절이죠. 그래서 물이 강하고 천간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3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나 경금 입장에서는 금생수를 하는 입장이라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토라는 글자와 금이라는 오행이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해드린다면 겨울태생이니까 통관 용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 자체가 약하긴 하지만 일지가 자기 주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관용신 겨울태생이니까 화가 와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만 운에서 오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무난하겠다라고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주의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쓰는 순간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입니다. 천간의 무게합, 지지의 인의 신자, 이렇게 합이 천간 지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이 많이 돼 있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는 온화합니다. 이 사주는 여성인데 경금이라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타고나기는 했지만 천상 여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나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에 생길 수 있다, 그래 내 탓이야, 이러한 그런 그 멘트를 얘기 끝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진로를 물어봤기 때문에 진로를 잡는데 일단 화와 수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화는 평관이 되겠고요. 수는 관성이 되겠죠. 아, 잘못 얘기했네요. 화는 관성이 되겠고 수는 식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진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화, 관성. 일단 저 병화를 놓고 보니까 평관이네요. 평관은 기본적으로 조금 손에 뭔가를 들고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경, 군, 의, 건설, 운동, 이런 쪽으로 관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을 보면 식상은 대표적으로 말, 행동, 창작, 예술성,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를 진로로 잡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겨울태생이기 때문에 화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공부한 거를 써먹어야 되니까 수로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결과 두 가지를 결합해서 간다라고 놓고 보면 교수가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의사라고 했으니, 자, 손에는 뭔가 들었고 거기에 식상으로 써야 된다라고 놓고 본다면 말로써 아니면 행동으로서 하는 행위 자체가 적성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지금 현재 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만한 대학병원 의사에 지금 인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성은 잘 맞췄다. 맞췄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든 모양입니다. 근데 특히 올해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또 손님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운을 한번 보니까 운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신금에 와 있습니다. 신금에. 그래서 봤더니 일단 연지, 인신충이 되고 있구나. 충이 되다 보면 인해목을 합을 깨는 경우가 되죠. 잘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방해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정한 그런 흐름, 그것도 목과 금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일단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목, 일단 아버지자 재물이겠죠. 이것을 놓고 금이 와서 충을 한다는 얘기는 경쟁을 벌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재물도 돈도 많이 쓸 것이고, 이 시기에 아버지도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성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당분간은 좀 힘들겠습니다. 본인의 마음,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안정돼 있는데, 어느 환경에만 가면 그 환경에 따라서 자꾸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청간은 에너지고 지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금 충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구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손님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밖에 나가 누군가와 어울린다든가 어느 이치에 간다든가 했을 때 그 장소에서 자꾸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이 인턴 중에 있는데 사람들과의 접촉, 그리고 환자들과의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그게 환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응을 잘 하시면서 꿋꿋하게 참고 항상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면 두 번쯤은 올 수 있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잘 견디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얘기하기를, 올해만 그러니, 올해만 좀 더 힘드니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동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본인이 이동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된다면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꿋꿋하게 참고 잘 올해 넘기시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집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올해 병원연 화가 왔어요. 관성이 왔습니다. 자, 관성이 청간과 지지로 왔는데, 평관이 화극금하네요. 화극금. 그리고 오화는 자수와 좌우 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화극금 함으로 인해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인데, 2026년도 1년 운세에서 와서 다시 억압을 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간은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지금 에너지가 와서 좀 강해졌다. 그러니 조그만 일에도 민감하고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반성한다라고 할까? 자책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인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환경에 갔더니 환경에서도 역시 힘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 정신과 육체가 다 피곤하고 힘든 연도가 올해 2026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인 사주를 그냥 동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네. 그래서 본인은 이 금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이 동네가
하늘이나 땅이나 그냥 지진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 지진은 이미 잠재돼 있고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인데, 특히 올해 2026년도가 조금 폭발하는 그런 연도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길래, 지금 손님은 지금 적성을 물어봤는데 적성은 전혀 안 맞는 게 아니라 잘 맞는 선택을 일단은 하셨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갈등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올해 좀 힘든 과정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건데 웬만하면 대응하지 마라. 올해는 특히 자꾸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좀 이렇게 반항하려고 하는 기질이 보이는데, 그래 봤자 더 본인한테는 더 힘든 과정이 오니까 올해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대비하면서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 관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꾸 그 뭐 동료나 아니면 그 환자 아니면 보호자 아니면 위에 선배,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구설수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거나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반응을 하면 구설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분한테는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걸쳐가야 할 이분의 흐름이라면 웬만하면 반응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도움 요청을 하셔도 되겠다. 근데 그 도움 요청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동료나 아니면 윗사람, 이런 분들하고 어떤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의지도 하고 이러면서 올해 한 해를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신약사주니까 이 토 의지해야 되고 금 의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면 미래가 보장돼 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화가 있기 때문에 겨울태생에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런 흐름이 운에서 더 이렇게 받쳐지는 과정이라서 본인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화가 왔을 때 감당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준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힘들다 보니 찾아오신 손님이었는데 잘 극복하고 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주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인들 나름대로 한번 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주를 볼 때 음양, 오행, 합, 충, 그리고 전체적인 사주의 배합,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 그리고 운의 흐름, 이것이 제가 보는 사주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12운성이나 12진살이 결합된다면 제 판단으로는 거의 점쟁이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명리학은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오로지 순수학문으로 사주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육친과 물상을 대비해서 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되지만 사주 잘 본다 소리 듣습니다. 오히려 그 살들이 붙게 붙여버리면 분석을 이렇게 음양오행이나 육친 물상론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붙으면 그걸로 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수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도화살이 있다고 하면 남녀 좋아하겠네. 거기다가 사주가 꼬여 있으면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구설수 아니면 패가망신 그런 것들이 있겠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건 점수라 된 거지. 그래서 그냥 사주에서 쓰고 있는, 전에 유튜브에도 찍었지만 인신사해, 좌우묘유, 진술충리, 이 세 가지만 놓고 그냥 결합시켜도 됩니다. 인신사해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명리학 쪽에서 역마라고 그러죠. 역마. 좌우묘유는 도화, 진술충리는 화계,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냥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신해, 인신사가 빠졌네요. 인신사에서 그러면 역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활동력도 많고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니겠네요. 역마를 놓고 그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그냥 식상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식상은 말 내지 행동이라 그랬으니까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많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활동력을 갖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식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인신사유로 보고 역마가 있으니 그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좌우묘에서 자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하니까 바람 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활용을 잘해서 흐름을 갖고 가겠구나. 그리고 식상이 있으니 인기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를 그냥 관성, 식상, 재성, 인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놓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배우시는 입장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뭐 참 신기하게도 그거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오기는 하는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책이든 유튜브든 그거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다 각자의 사람마다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방식은 이런 방식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해왔지만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건 지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 12진사 12운성이라는 뭐 형충파 공부 안 했겠습니까? 다 했지. 그런데 불필요하더라.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풀어내더라.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순수학문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샘플, 그리고 도움될 만한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